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살이고 20년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독서 논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그야말로 저에게 최고의 한 해이자 최악의 한 해였기에 그 애를 막는 사연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전 27년 전 대치동 학원가에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갓 입사한 햇병아리 신임 국어 강사였고 저보다 9살 많은 남편은 그 학원의 대표 국어 강사이자 저의 사수였습니다. 남편은 정말 말도 잘하고 학생들에게 맥심만 쏙쏙 뽑아서 머리에 박일게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남편의 강의실엔 늘 수강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초짜인 저는 수강생이 없어 폐강되기 일쑤였죠. 저는 제 강의가 폐강돼 남는 시간에 수강생들 통해서 남편의 강의를 들으며 한마디를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전 때의 남편은 스타 강사였기에 저에게 있어 그야말로 롤모델이자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수강생들 틈에서 남편의 강의를 듣고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시빌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자기 강의 비법을 배가려고 하냐 한소라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자가 강의를 들었으니 수강료 턱으로 밥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먹고 싶으시냐고 맛있는 드리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근처에 가장 저렴한 분식집에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직 신입이라 돈을 많이 못 버는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준 것이었으니 밥을 먹으면서 남편은 선생님이 학생들 통해서 수업 듣다가 다른 학생들이 눈치채면 나중이라도 말 나을 수 있으니 자가 남는 시간에 강의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남편이 정말 구세주로 보였어요. 내가 가장 동경하는 릴모델이 나에게 따로 강의 비법을 알려주다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은 그때 정말 강의 자료 만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그 와중에 저에게 강의 팁을 알려준다 저로선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따로 시간을 쪼개서 제게 강의 비법을 알려주는데 주말에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면서 점점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나자 저의 강의 실력도 일취월장하여 수강생도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는 학원 밖에서 아이들과 동료 강사들의 눈을 피해 비밀 연애를 하며 더욱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휴가 때 학원에서 다같이 단합 공사행을 갔는데 그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자신의 방으로 저를 불러내어 방을 보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저를 안으려 하는 그 사람이 당황스러웠지만 당시에는 연인이자 동경의 대상이던 그 사람의 손길을 구하기란 세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보수적인 시대라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도 결혼도 하기 전에 첫날 밤부터 치른 것이 부모님에게 죄스러웠지만 그 사람은 그런 저를 달래주고 달콤한 말도 해질서 저는 그냥 그 일을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날의 일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요. 다음 학를 시작하자마자 강의에 지장이 있을 만큼 몸이 이상해 찢어서 검진을 받았는데 임신했을 때의 충격이란 아이들을 가르치는 처녀 강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은 제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의 부모님한텐 어떻게 말해야 하나? 동료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들한텐 일라고 하나?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볼? 생각하면 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리고 남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탐탐하게 말하더군요. 완가 문제냐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주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책임만 지면 다냐고. 네가 원대 맘대로 날 임신 시하사 놓고 내 커리어에 문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없냐고 따지기라도 했을 텐데. 금인 시대가 차일대인지라 아이를 떼라고 하지 않고 결혼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에 속 시원한 말 한마디 못해보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않고 그 사람과 털쩍 결혼해버렸네요. 그렇게 강사 일에 재미를 부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박 육아를 하면서 그 사람의 비서이자 노예로 온갖 뒷바라지와 집안일을 하는 고생길이 시작돼 있지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토록 다정하고 달콤한 말을 했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와, 그 인간은 정말 남존여비가 좌우명인 인간이었습니다. 마치 처지는 왕, 저는 무수리 같았어요. 그 사람은 살면서
애기 기저귀 한 번 갈아주는 적이 없었고 설만지 한 번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먹는 밥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그때 조금이라도 반찬이 허술하면 저를 아주 쥐 잡듯이 잡았습니다. 야, 내가 하루 삼시세끼 중에 집에서 딱 아침 한 바퀴 더 먹냐? 근데 그거 이따위로 해? 하루 종일 강의하느라 개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면집 구석에서 애랑 노닥거리면서 밥조차 제대로 못 차리면 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애랑 노닥거리다니. 비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긴 하지만 제 시간은 하나도 없이 돌보다 보면 불면증에 우울증에 심지어는 대인기피 일식지행길 지경이구만. 저는 누구는 강의 안 해봤냐고. 내가 둘 다 해보니까 하루 종일 강의 10번 하는 거보다 애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남편에게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의 지랄 맞은 다혈질 성격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도 아침마다 남편을 위한 7첩 반찬을 대령해야 했습니다. 입맛은 또 어찌나 까다롭고 요구하는 게 많던지 그 요구 들어주고 맞춰주며 살다 보니 제가 아주 결혼하고 한식은 물론이고 중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네요. 이건 뭐 완전 술하단 무수리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니까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준 사람이니까 속상한 거 꾹 참고 남편의 입맛에 하나라도 더 맞게 요리를 하고 옷을 사다 놓고 어깨도 주무르고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자꾸 이상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향이 굉장히 특이했고 묘하게 역한 냄새였어요. 마치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냄새 같달까요? 남편한테 물었더니 오늘 동료 선생들끼리 회식이 있었거든. 그때 가까이 앉은 여선생 향수였나 보네.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태연하게 말하길래 의심할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가 남편이 학원에 안 나가는 날에도 계속 남편 몸에 묻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옷에도 굽슬굽슬한 기다란 머리카락이 너무 자주 묻어오고요. 저는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친구 집에 맡기고 그날만큼은 남편이라는 학원에 출동했습니다. 동료 선생들에게는 오랜만에 안부 인사도 할 겸 간식거리도 챙겨왔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양손 가득 커피와 도너츠를 들고요. 그런데 학원에 도착해서 강사를 학사행정실을 둘러보니 남편을 만나서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도 없이 누가 상간녀인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는 제 동년배로 보이는 여자한테서 그 역한 향수 냄새가 났으니까요.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배신감에 도너츠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때마침 옛 동료 강사가 어머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하는 척을 했고 그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인사하세요. 여기 최윤진 선생님. 선생님 후임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정말이지 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제 후임 강사랑 바람이 났던 겁니다. 자기가 임신시켜서 그만두지 않았으면 아직도 내 자리였을 그 자리를 대신 들어온 여자랑 눈이 맞다니. 저는 분노에 차서 그 길로 남편 강의실로 직행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수업하는데 쳐들어가서 수강생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남편 벌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처지라 차마 그럴 수도 없었죠.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강의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제 표정을 본 남편은 제가 외운 건지를 단번에 눈치챘는지 제 손을 끌고 다짜고짜 보는 눈이 없는 차 안으로 끌고 가더군요. 그러더니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저 여자랑 몇 번 잤다네요. 그 말을 태연하게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강사에서 무수리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제가 죽도록 노력하는 만큼 남편도 우리 모자를 위해 밖에서 죽도록 고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후임 강사랑 바람을 피다니.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고 남편은 어이없게도 제 탓을 하더군요. 애 낳고 나서 살도 찌고 화장도 안 하는 저를 보고 여자라는 생각이 점점 안 들었고 잠자리할 마음이 안 생겼다고요? 야, 그게 다 삼시세끼 너 밥 차려주고 네 무수리짓 하느라 그런 거 아냐? 집안일도 내가 다 하고 애도 내가 다 키우는데. 화장. 야, 나 너랑 결혼하고 잠깐 눈 붙일 시간도 없어. 근데 너는 그 시간에 전현이랑 희낙낙하고 싶디? 그 당시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두 년놈을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학원가에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소문내서 밥줄을 끊어놓을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 인간을 반드시 매장시키리라. 눈이 뒤집혀 있는데 남편은 치사하게 아이를 걸고 넘어졌어요. 야, 그 밥줄 네 아들 밥줄이야? 지금 그걸 끊어놓겠다는 거야? 너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살 수 있어? 민성이 애비 없는 자식 만들 거야? 저는 그 말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변했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혼녀에 대한 편견이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남편은 제 마음을 간파하고는 본격적으로 입에 발린 말들로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저랑 아들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그리고 저 여자는 그냥 외로울 때 재미 보려고 만난 여자일 뿐이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으로 다 이혼할 바에야 대한민국에 이혼 안 할 부부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용서만 해주면 뭐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앞으로는 당신 외롭게 안 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남편과 살았습니다. 대신에 당장 상간녀가 있는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저희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논술학원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원 일도 집안 일도 반반씩 하기로 하고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별일 없이 학원 운영하며 아들 키우며 같이 잘 버텨왔기에 다 지나간 흑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그 일이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형사가 된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해였는데 아들이 경찰이 되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들 때문에 저랑 억지로 살았는데 이제 아들도 잘 됐으니까 더 이상 저랑 천고살 이유가 없다나요. 그리고 20년 전에 그 여자랑 얼마 전에 다시 만났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된 그 여자랑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얼척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버텼더니 남편은 제 앞에서 글씨 죽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혼 안 해주면 저 여자랑 같이 죽어버리겠다고요? 와, 막상 그 꼴을 보니까 저도 여자인지라 진짜 엄청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학원을 제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고 하고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남편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학원 바로 옆 공사 현장을 남편과 상간녀가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느낌이 싸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니 글쎄 전현놈들이 저를 엿먹이려고 제가 운영하는 논술학원 바로 옆에 학원을 차린다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은 상간녀가 노린 것은 처음부터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명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골이 소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상간녀가 아주 쌍으로 미쳐 날뛰더군요. 특히 모질이 같은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에게 밤마다 문자폭탄, 전화폭탄 날리고 찾아와서 죽겠다고 협박도 하고 또 손목을 긋겠다고도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간녀가 찾아와서 눈물로 이혼만 해주면 자기가 학원 차리려는 계획 다 접고 조용히 그 인간이랑 시골 내려가서 오붓하게 전원생활하겠다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며 통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네가 내 남편이랑 법적 부부가 되거나 내 남편 이용해서 네 학원 키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쏘아붙여졌네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피곤할 정도로 제게 연락을 해대지만 저는 끝까지 이혼 안 해줄 겁니다. 저렇게 전현놈들이 애가 타서 말라 죽을 만큼 괴롭히면서 그렇게 복수하며 살기로 맘먹었으니까요. 경찰인 아들도 제 편 들어준다고 하니 그래도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상관녀 소송은 이혼 안 해도 할 수 있으니 하세요. 그리고 위자료 받고 그 다음에 또 둘이 만나면 흥신소에 의뢰해서 증거 잡고 줄기차게 하세요. 학원가에 두 사람 풍기문란한 거 소문도 내세요. 이 이혼 안 하고 상간녀 소송하지 않은 학원가에 발목 부탁에 소문내고 이혼은 해주지 말고 20년간 바람핀 상간남녀라고 소문만 내면 쪽박 차지 않나요? 바람피는 건 남녀가 따로 없어 한번 핀 바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3. 끝까지 이혼해주지 말고 상간녀 소송 진행하세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같이 진행한 위자료는 많이 받겠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한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은근슬쩍 소문내세요. 남편이 20년 전부터 바람피고 다녔고 상간녀가 학원 차릴 거라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한국 사회 다른 건 몰라도 군대 문제와 불륜 문제는 절대 너그럽지 않습니다. 4. 그런데 그 인간 때문에 스님이 피해보지 않도록 무슨 대출이나 그런 거요. 또한 그 인간 병나면 상간녀는 갈게 뻔하니 그런 것들 다 꼼꼼히 차라리 지금 치우고 혼자서 멋있는 인생 사는 게. 5. 파미친 사람들일세. 왜 저렇게 어리석나. 남자들 한결같다 나이 먹음 뇌세포가 반으로 줄어드나. 그 머리로 애들 어찌갈치 놈 몸뚱아리 흥력 즐기자고 자식 앞길 망치고 지 마누라 가슴에 대못방로. 참 기가 찬다. 절대로 이혼해주지 마시고 스님 말대로 피말라 뒤지던지 말던지 엿먹여버리세요. 6. 답답하네. 상간녀 소송 지금에서 승소하고 돈 받고 남편과 이혼하고 그 학원 차려지면 상간 소송 승소한 거 프린터에서 뿌린다. 저 강사가 바람난 내 남편이다. 그럼서 물론 법적으로 걸리지만 상간녀 소송은 2천이야 뜯어낼 수 있고 명예훼손 있단 건 몇백임. 7. 성인 여자라면 자신의 임신 가능 기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임신하면 자식은 무슨 죄? 요새 상황도 답답한데 어디나 고구마 글만 넘치네.